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보면서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저는 사놨기 때문에 기분이 샀어요?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아마 모르실 텐데 예. 2018년 4월에 제가 코인책을 하나 썼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타이밍을 못 잡은 책의 최후입니다. 그게 겨우 10,000권밖에 안 팔았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정말 이제 부끄러웠는데 다행인가? 이게 지금 절판이 됐는데 이제 중고 시장에서 그 새 가격보다 중고 책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책을 제가 내년에 낼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내년 4월에는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 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최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때 사도 되기는 되는데, 보통 그렇게 큰 하락장에서 사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 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0% 떨어졌는데 또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70% 이러면 이제 10,000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3,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3,000원에서 또 1,500원까지 가는 거예요. 1,000원까지 가고, 그래서 다시 3,000원. 내가 산 그 본저까지 올 때 보통 최소 한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타이밍은 일단 진짜 바닥을 찍고 그 바닥 대비 2배 오를 때 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밍상. 딱 지금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확히만 7월 13일이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는 근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4월에 거의 2배 왔었거든요. 네. 그때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4월에 들어가니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였는데. 네. 그래서 석 달 빠지다가 7월에 그 2배 오르는 걸 잠깐 터치하다가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0월에 빵 한번 올랐죠. 그래서 그 빵 오를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좀 벌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해피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영부영 한 3억 정도 갖다 박았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네. 어영부영.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돈을 박으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투자를 각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할 거야 하는데 그들의 공부는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을 거의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돈을 박지도 않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코인책은 18년 후에 쓰고 그 후에 공부를 사실 별로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돈을 박으니까 알아서 막 뒤지고 차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코인책을 좀 빨리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나와야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 반감기 후에 12에서 18개월 후에 최고점에 오기 때문에 가장 핫해가지고 장이 들끓는 거는 반감기 후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도 장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한 번 예외는 2020년. 그때도 사실 19년부터 장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얻어 맞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감기 2달 전부터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보통은 반감기 전에 좀 천천히 오르고 반감기 후에도 처음 3에서 6개월은 잠잠하다가 그 후에 미친 듯이 막 가면서 이제 그때 막 언론에 비트코인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책이 팔려야죠. 네. 그러면 지금 오른 거는 그냥 맛배기 정도의 상승이었다. 지금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겨우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 코인은 맞죠. 단위가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네. 주식에서 20%, 30% 떨어졌다면 크게 망했다고 하는데, 아니, 코인에서 20, 30%는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뭐야? 이 정도잖아요, 사실. 그러면 목표하는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는 이제 없고요. 그래, 저는 이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몇 배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게 비중이 좀 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23년부터 25년 고상승이 예를 들면 16년, 17년 또는 20년, 21년보다는 좀 폭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 뭐 한 더 하면 10배 정도? 그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어렵다. 보는데요. 왜냐면은 그 지난 상승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저점 대비 고점이 한 몇 배였더라? 그 10배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거보다 더 적겠죠, 아마. 네. 그러면 주식보다는 이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주식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네, 주식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16년, 17년에 비트코인이 뭐 30배, 50배 같은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근데 아까 이더리움도 사셨잖아요. 네, 이더리움 반감기 없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상승하면은 모든 코인이 다 상승하고 얘가 떨어지면은 모든 코인이 다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폭은 다르다.
비트코인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장에 아무래도 조금 덜 오르게 되고 이제 그 꼬맹이들은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한 손흥민 선수급 정도 되나 보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 신나게 넣으면은 나머지 선수들도 아싸 이러면서 그냥 막 오늘 공격 몰아치고. 그쵸. 왜냐면은 그 얘가 골을 2개 넣으면은 나머지 10명이 멀뚱멀뚱 있어도 치면 승리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2대0으로 이겼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네.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나는 주식은 해. 근데 코인은 안 해.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대신에 좀 할 만한 주식들은 없어요. 코인과 연관될 만한 것들. 그런 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아마 이제 주식의 변동성도 큰데 거기는 이제 꾸역꾸역 익숙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루에 내 주식이 5% 꼬라박는 거. 오케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은 한 번 꼬라박을 때 30, 40% 꼬라박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싫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을 주식보다 적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코인에 1000만 원 투자했다 이거예요. 근데 코인에 200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5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식의 3배에서 4배 정도 돼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을 그 주식의 3, 4분의 1 정도로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변동성 똑같아져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등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적으로 사람이 돌을 박으면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코인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퀀트를 시작한 계기가 옛날에 제가 대학 때 졸업하느라고 논문 쓰다가 이런 논문들이 있네 하면서 주식 논문을 뒤지면서 사실 퀀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인이 되게 핫하기 때문에 코인 논문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약을 하면은 코인은 추세가 강하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심플하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을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최근에 일주일에 오른 코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걔네들 갈아타면 돼요. 그게 이제 주식한 말은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코인 마켓캡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100대 코인 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최근 7일 수익률 클릭하면은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개를 산 다음에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와가지고 그 주식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 퀀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게 퀀트 전략 중에 하나죠. 그게 상대 모멘텀 전략이고, 주식시장에는 요 전략이 한 1993년부터 알려져 있죠. 그 상대 모멘텀 전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데, 코인도 그게 기대로 되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전략이 당연히 상승장에만 잘 됩니다. 하락장에는 그 전략 쓴다 하더라도, 이게 찔끔거렸다가 팍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코인은 모멘텀, 옵티멈 기준 일주일 정도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코인을 샀어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야. 그러면 걔네들도 못 버티고 결국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상승장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올랐던 놈들이 계속갈 가능성이 높죠. 상승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승장을 어떻게 하락장을 구분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네. 이러면은 뭐 20일, 60일, 120일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동평선 위에 있다 하면은 상승장으로 간주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일주 보유하기, 요 전략 쓰시면 돼요. 그런 게 논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형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에도 소형주 효과가 있는가, 한마디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큰 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가. 근데 그것도 예스가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 효과, 그리고 가격이 낮은 코인이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모멘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마 이제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RSI라든지 뭐 그런 지표를 알잖아요. 근데 뭐 RSI도 있고 CCI라는 지표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코인에도 있어요? 네, 그 지표들이 코인에서도 잘 통하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RSI라는 지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식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주식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70 이상이면은 과매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식을 파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30 이하면은 과매도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는데, 코인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RSI가 높으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RSI가 낮으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인은 추세 추정 경향이 주식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식 투자 중에서 추세 추정 투자를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내가 이제 주식에서도 좀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코인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쪽이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더 높죠. 네. 저같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네네. 코인 가면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아마 반골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얘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가 되었구나 들어갔는데 내가 샀을 때가 그 무릎이 아니라 코였네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100원 만 원에서 100원 돼도 마이너스 99지만 내가 그래서 100원에 샀는데 이게 1원 되면 또 마이너스 99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90% 찍은 다음에 또 90% 찍을 수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100원에서 10원 갔는데 와 샀다 했는데 네. 10원 1원이 될 수도 있죠. 1원에 샀는데 그게 또 0.1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논문을 보니까 주로 이제 그 기술적 투자 기법으로 코인에 접목하는 논문들이 좀 많고 이제 펀더멘틀 지표들을 논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해슈레이트기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지표들이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던데 그건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직 안 코인도 읽었어요.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미국 코인 있고 한국 코인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뭐 다 그런 거에 상관없는 거죠. 국적은 상관없는 거죠. 코인 국적. 그쪽 그 논문들에는 뭐 그런 국적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안 따졌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부터 이어서 코인까지 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